자, 볼게요. 이제 오늘은 조합.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잘았네. 말 달았어요. 자, 볼게요. 자, 오늘은 조합을 할 차례고요. 조합을 할 때는 마찬가지, 조합도 마찬가지로 순열처럼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도구에 대한 활용법, 도구의 정의랑 활용법 정도 오늘 설명할 거고,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울 도구는 뭐다?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여기는 얘는 지금 정의, 뜻. 그러니까 얘의 뜻은 뭐냐면, 얘의 뜻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알개를, 여기까지 하면 지금 순열이랑 뜻이 완전 똑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알개를 뽑는, 그냥 뽑기만 하는, 뽑는 경우의 수 혹은 방법의 수라고 쓰자. 방법의 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순열이랑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봐. 순열은 뭐였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뭐 하는 거였지? 나열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열하지 않고 그냥 뽑기만 하겠다 이런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1과 2와 3 중 요거 중에서 몇 개를? 두 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3P2로 계산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죠? 얘는 6가지가 된다는 뜻이야. 요렇게 6가지가 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1과 처음에 뽑힌 게 1이고 두 번째가 2였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1과 3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와 3 이렇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와 1, 그 다음에 3과 1, 그 다음에 3과 2 이렇게 6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봐봐. 그냥 뽑기만 한다. 지금 하고 싶은 거는 1, 2, 3 중 그냥 두 개를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좀 이렇게 주어졌다면 얘는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3C2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조합의 기호는 얘는 NCR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될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 봐봐. 그냥 뽑는다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뽑아서 나열한다는 입장은 얘랑 얘가 분명히 뭐가 있어?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세 개 중에서 그냥 두 개를 뽑기만 한대. 그냥 뽑기만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1과 2를 뽑은 거랑 2와 1을 뽑은 건 어때? 같죠? 그냥 1과 2 두 개가 지금 뽑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발생했구나? 중복이 발생했구나. 근데 여기만 중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얘랑 얘도 어때요? 같습니다. 얘랑 얘도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몇 배의 중복이 발생한 거야? 2배의 중복이 발생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내가 계산한 3 곱하기 2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다? 2로 나눠주면 되겠다. 왜? 각각 2배씩의 중복이 발생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얘의 값은 3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 오케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봐봐. NCR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NPR이라고 하는 거를요. R팩으로 나눠줍니다. 이런 계산을. 봐봐. 여기 있는 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 NPR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얘들아? NPR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뭐 하고 싶었어? 나열하고 싶었어. 그지? 그럼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얼만큼이겠어? R팩이겠죠. 맞아? R개를 배열하는 것만큼 뭐가 발생하겠니? 중복이 발생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뽑기만 하면 되는데 뽑아서 나열까지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R팩만큼의 중복이 발생할 테니까 R팩으로 나눠줘야 얘가 NCR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들아, 예전에 이런 거 기억나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 이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한 학급 20명 중에서 반장 뽑을 거고, 그다음 부반장 뽑을 거고, 그다음에 총무 뽑을 거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를 계산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20 곱하기 19라고 계산을 했었거든. 기억나죠? 중학교 때 했던 거. 여기는 얘가 사실은 뭐냐면 20P2였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0명 중에서 임원을 그냥 2명 뽑고 싶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요거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20 곱하기 19 이렇게 해주고 항상 뭘로 나눴었냐면 2로 나눴었단 말이야.
마찬가지 여기 있는 얘를 반장과 부회장과 뭐 총무까지 해서 3명이 있었다면 여기다가 18을 곱해주고 얘가 3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였다면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는 뭘로 나눠줬었어? 6으로 나눠줬었어. 기억나요? 아까는 2였는데 갑자기 얘를 뭘로 나눠버린 거야? 6으로 나눈 거야.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2팩으로 나눈 거였다면 지금은 3팩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3팩이 6이잖아. 그치? 2팩은 2잖아.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는 2팩. 그러니까 얘네들을 요거 18 빠졌구나. 아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나열하는 것만큼이 중복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거 3개 나열하는 것만큼 중복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NCR이라고 하는 거는요. R팩분의 NPR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여기는 얘 계산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얘들아 요거에 대한 계산식이 뭐였어? N 곱하기 N-1 곱하기 쭉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됐던 거였어. 그지? 걔를 R팩으로 나눠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또 여기 있는 얘에 대한 계산식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N팩을 뭘로 나눴었니? N-R팩으로 나눴었어. 그지? 근데 여기서 R팩으로 한 번 더 나누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의 계산식은 몇 개 있어? 총 2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 됐나요? 봐봐, 선생님이 처음 요 순열과 조합 배울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만 할 때, 수험생 시절에 처음 순열과 조합을 배웠을 때 좀 되게 의아했었어. 왜냐면 순열이라고 하는 건 뽑아서 나열하는 도구였잖아. 그지? 뽑아서 나열하는 도구였는데 조합은 그냥 뭐 하는 거야? 뽑기만 하는 도구예요. 맞아요? 뭐가 더 쉬워? 뽑기만 하는 게 더 쉽지. 그런데 우리는 순열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조합을 배운단 말이야. 뽑기만 하는 걸 먼저 배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뽑아서 나열하는 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뽑는 걸 배우는 거야.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얘를 정의하려면 얘는 어디서부터 정의가 시작되는 거냐면 순열에서부터 정의가 시작돼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배우는 거고 얘를 먼저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결론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얘들아 잘 봐봐. 다시 여기서 참고로 순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NPR이라고 하는 거를 꼭 이렇게 선생님 앞으로는 너희들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 여기는 얘는 NCR 곱하기 R팩입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느낌인지 오니? 감이 와요? 얘가 뭐라고 했어? 뽑아서 뭐 하고 싶었다? 나열하고 싶었다. 이런 의미였다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뽑는 거야. 뽑아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뭐가 되는 거야? 나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뽑아서 나열 한 방에 하고 싶으면 NPR 쓰면 됩니다. 근데 뽑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열하고 싶으면은 뽑는 경우에서 따로 구해주고 나열하는 경우에서 따로 구해줘서 나중에 2개 곱해버리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확하게 식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정확하게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얘들아 NPR이라고 하는 거가 뭐라고 했어? 얘의 정의가 N팩 여기 N-R팩이라고 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식이 이렇게 된다고 했었지. 이 식을 바라보면서 뭘 너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요거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요식을 세우는 거는 할 수 있을 거야. 다 할 수 있을 거야. 요식을 바라보면서 얘가 NPR이구나 이거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됐어. 마찬가지예요. 봐봐. NCR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R팩에다가 N-R팩 요거 분해 N팩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거든. 이제는. 그런데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마찬가지로 얘구나. 여기 있는 얘는 얘구나. 그 다음 여기 있는 얘는 얘구나. 요거 2개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일단 규칙을 간단하게 좀 알려줄게요. 봐봐. NCR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이런 구성이 돼 있어. 봐봐. 여기 있는 얘 팩토리얼에다가 요거 팩토리얼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 있는 얘는요 반드시 얘랑 얘를 더한 결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정확하게 다시 뭐가 되냐면 네모 더하기 세모 C 뭐가 됩니다? 세모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요거 두 개 더한 결과가 여기 있는 얘,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얘가 된다면 거기 있는 걔가 NCR을 나타내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 있는 걔에서 얘랑 얘가 더해진 결과가 얘였을 때 얘가 이쪽에 오는 거고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기 세모가 돼도 되고 네모 더하기 세모 C 네모가 돼도 돼요. 심지어는. 요건 이제 성질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왜 얘도 되고 얘도 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걸 봤어. 5팩에다가 7팩에다가 여기 있는 얘다 12팩을 봤어. 그럼 얘는 보자마자 그럼 얘는 12C5구나 혹은 12C7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얘랑 더한 결과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바로 찾아야 되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실제로 요거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요거 어떻게 돼요? 그냥 12팩 이렇게 할 거고 요거 5팩 그대로 이렇게 해줄 거고 12에서 5 뺀 거니까 7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되는 거 맞아요. 얘는 어때요? 얘도 12팩 이렇게 할 거고 이번에는 여기 7팩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12에서 7 뺀 거니까 5가 되겠죠? 5팩. 그러면 여기는 얘랑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요것도 되는 거고 요것도 되는 거고 요거 두 개가 다 여기는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NCR에 대한 계산을 너희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너희한테 오늘 내용 중에서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기는 요 식을 이용해서 뭐 해주는 거? 증명해주는 문제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오케이? 요 식을 이용해서 증명해주는 문제가 제일 어려울 거고 나머지 문제는 다 크게 어렵지 않게 너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성질 얘기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문제 좀 간단하게 풀어보고 올게요. 오케이? 이거는 조합의 정의였습니다. 자, 보세요. 서희야? 자, 가봅시다. 자, 여기는 얘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지금 n 또는 r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여기서 이걸 설명 안 하고 갈 수가 없겠구나. 이거 먼저 하기보다 좀 쉬운 거 먼저 하고 갑시다. 우리 앞에 있는 기본 문제 좀 보세요. 요거. 자, 성질에서 하겠지만 여기는 얘가 지금 1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얘는 4가 하나 있고 여기는 1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요거부터 하는 게 더 쉽겠다. 요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5 곱하기 4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예요? 5P2예요. 거기는 걔를 2팩으로 나눠준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다시 써줄게. 봐봐. NCR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선생님이 썼을 때 요렇게 썼고요. 그래서 처음에 썼던 게 뭐였어요? n 곱하기 n-1 곱하기 쭉쭉쭉쭉 곱해가지고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곱한 다음에 걔를 r팩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지금 4에서 그냥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팩이니까 1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좀 크겠죠? 좀 양이 많다 그지? 봐봐.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가서 어디까지? 3까지죠? 3까지. 두 개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뺀 다음에 하나 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3까지. 지금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여기 밑에는 뭐가 되면 되겠어? 9 곱하기 8 곱하기 쭉쭉쭉 곱해가지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걸 계산할 때 전부 다 계산하진 않아요. 여기는 얘네들은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질 애들이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과가 이거분의 이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약분해서 5가 됩니다. 즉 얘는 5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자. 이제 10 가지고 장난치는 거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6C2라고 돼 있어요. 그냥 6 곱하기 5 밑에는 뭐가 되면 돼요? 그렇지. 2팩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그렇지.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어? 10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나열합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뭐 하는 거라고? 그냥 뽑기만 하는 거라고. 뽑는 방법의 수에다가 4개를 나열하면 되겠죠. 얘는 4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이제 여기서 성질 얘기를 조금만 해야겠다. 봐봐. 바로 갈게. 바로. 봐봐. NCR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할 얘기는 뭐냐면 NC0은 얼마일까요? 이것도 정의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얘는 1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NCN은 얼마가 될까? 1이 됩니다. 잘 봐야 돼. 그렇지?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는 거야. 그렇지? 하나도 안 뽑는 그 경우에서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뭐야?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는 거야. 다 뽑으면 그 경우에서 몇 가지겠어? 한 가지일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NCN도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좀 비슷하게 NC1은 얼마일까? 얘는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NC, N-1은 뭐가 될까? N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 두 번째 성질 중에서 좀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 잘 봐봐. NCR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NCN-R과 동일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봐봐.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되게 이해하기 쉽거든. 봐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7C2가 궁금하대. 만약에 7C2가 궁금하대.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6을 한 다음에 2 곱하기 1을 할 거지. 맞아요? 이렇게 할 거지. 근데 7C5를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뭐가 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될 거고,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가 아까도 그랬지만 이만큼이 다 어떻게 돼? 지워집니다. 그럼 남는 것만 봐봐. 남는 거 요거랑 요거만 남지. 그게 얘네. 맞아요? 항상 약분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값이랑 이 값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랑, 얘들아 잘 들어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두 개를 더해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결과가, 그 결과가 얘가 된다면 쟤네들은 같은 값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다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더해서 뭐가 된다면 R이 된다면, 그럼 얘는 같은 값을 가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봐봐. 지금 몇 명? 6명 앉아있잖아. 6명 중에서 내가 검은 머리를 고르고 싶었어. 오케이? 검은 머리를 고르고 싶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6C3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그지? 근데 6C3 똑같네. 지한이 빼고 갑시다. 자, 검은 머리. 미안해요. 자, 봐봐. 5명 중에서 검은 머리를 고르고 싶었다면은 뭘 할 거야? 5C2를 할 거야. 그죠? 5C2를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않니? 내가 검은 머리가 아닌 사람들을 골라서 다 빼버려. 그럼 남은 건 검은 머리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검은 머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사실상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5명 중에 2명을 골라도 되고 5명 중에 3명을 골라도 돼요. 3명을 골라서 빼버린 거나 아니면 그냥 5명 중에 2명을 고른 거는 같은 경우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런 흐름을 잘 잡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 얘들아, 이렇게 뽑는다라는 거 있잖아. 뽑는다라는 거는 이 뽑는다, NCR이라고 하는 애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냥 구분의 역할밖에 없어요. 구분. 오케이? 뽑힌 애랑 안 뽑힌 애. 오케이? 그냥 두 그룹으로 나눠준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다시. 여기 1번이 있었고 2번이 있었고 3번이 있었고 4번이 있었고 5번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요 중에서 5명 중에서 몇 개를 골랐는데 2개를 고르고 싶었던 거야, 나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얘가 1이랑 2가 뽑힌 경우가 있었어. 오케이? 요 2개가 뽑힌 경우가 있었어. 뭐 또 다른 경우에는 또 뭐가 있겠어? 1이랑 3이 뽑힌 경우도 있었겠지. 맞아요? 등등등등 이렇게 10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는 이 경우의 수랑 5C3의 경우의 수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얘가 얘랑 매칭이 되는 게 뭐가 되겠어? 3이랑 4랑 5를 뽑은 경우에 이 경우랑 완전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 뭐랑 매칭이 되겠어? 2랑 4랑 5를 뽑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결과가 벌어졌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그냥 몇 개의 그룹으로, 2개의 그룹으로 그냥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NCR이구나 라고 하는 요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진짜로 뽑는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됐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야. 소희야, 들어야 돼,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도 좋은데 문제 푸는 것보다는 사실 설명 그냥 들었으면 좋겠어, 소희야. 오케이? 아는 거라도 듣는 게 좋아요. 그렇죠? 다시 뭐 하는 거라고요? NCR이라고 하는 거는 NCR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뽑는다라는 이미지보다는 구분하는 역할이 사실 더 강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얘랑 얘는 완벽하게 사실상 같을 수밖에 없었던 N인 거야. 여기는 얘랑 얘는 같을 수밖에 없었던 N인 거야. 오케이?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성질. 3개 정도만 할게요. 자, 봐봐. 이건 나중에 증명도 해줄 거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NCR이라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게 뭐냐면 N-1C R-1 더하기 N-1C R. 요거랑 요거 다시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같습니다. 이것도 봐봐. 지금 이거 식으로 증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미리 한번 얘기해 줄게. 봐봐.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서인의 반 몇 명 있어요? 서희. 네. 너네 반, 학교 반. 26명 있대. 26명이 있었어. 한 반에 지금 26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봐봐.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청소당번을 5명을 뽑기로 했대. 오케이? 청소당번을 5명을 난 지금 현재 뽑고 싶어요. 서진아, 봐.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냥 보는 거야. 일단은 지금 쓸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정리해주, 나중에 쓰면 돼. 쓸 시간 주잖아. 오케이? 다시 봐봐. 26명 중에 나는 지금 5명을 뽑고 싶었어. 이런 상황이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5명을 뽑자고 하자마자 갑자기 서희가 문 밖으로 튀어나간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어때, 느낌이? 그렇지. 그거거나 아니면 되게 착한 선생님이었다면 우리 서희가 무슨 일이 있나? 얘 빼고 우리끼리 청소당번을 시킬까? 이런 경우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잘 봐봐. 지금 갑자기 서희가 나갔단 말이야. 그럼 몇 명 남았어요? 25명이 남았어요. 그럼 2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자. 5명을 뽑자. 그냥 우리끼리 청소를 하자. 갑자기 서희는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쟤는 왜 나가는 거야? 쟤는 무조건 청소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청소당번은 몇 명만 더 뽑으면 되겠어? 4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 아닐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26명 중에서 몇 명을 뽑고 싶었는데 5명을 뽑고 싶었는데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이거 두 개 경우 합치면 당연히 이 경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는 뭐예요? 서희가 안 들어간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그죠? 여기는 얘는 서희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25명 중에서 몇 명을 뽑거나 5명을 뽑거나 아니면 25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경우의 수로 분해해서 생각할 수 있겠어?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로 분해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다시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n-1명 중에서 r-1명을 뽑아. 그 다음에 n-1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요거 두 개를 합쳐버리면 전체적으로 NCR의 경우의 수와 완벽하게 일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다시 해결하는 방법 다시 봐봐. 얘는 2번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 더해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 여기는 요 숫자가 됐으면 좋겠어. 요런 느낌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얘랑 둘이서 일단은 같아요. 그리고 얘가 몇 칸 차이 나냐면 한 칸 차이 납니다. 1 차이 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런 상황일 때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은 요 같은 거보다 플러스 1 해서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고 이거 둘 중에 큰 거를 여기다 갖다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쉽게 한번 가볼게요. 자, 7C3 더하기 7C4가 돼 있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랑 같네. 그리고 하나 차이 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요거보다 하나 더 큰 8 써주면 되는 거고 요거 둘 중에 더 큰 4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뭐 요건 사실 성질은 아닌데 크게 보면 일단은 요 두 가지 성질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조합만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조합만의 성질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두 개의 성질은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봅시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거는. 봐봐. 아, 이건 눈으로 못하겠다. 그죠? 이건 눈으로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n에다가 이렇게 2. 여기 얘가 21.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요? 42니까 7 곱하기 6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7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다음 요거는 R은 4가 아니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같대요. 그럼 여기 있는 얘랑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0이 돼야 되는 거야. R은 얼마였구나? 6이었구나. 다음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야. 얘랑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7이 돼야 된다는 거야. N은 7이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요건 어때요? 봐봐. R이랑 R 플러스 2가 같을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가 몇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R 더하기 2가 6이 됐으면 좋겠다. R은 얼마였구나? 2였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다음 요건 어떨까요? 요거는 얘가 되고 싶었대. 근데 얘가 얘 더하기 얘였대. 그러면 일단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리고 얘랑 두 개, 요거 중에서 큰 게 얘였으니까 얘가 5여야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마지막 거 요건 어때? 바로 10 C4 이렇게 되겠다. 그죠?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필수 예제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제 좀 강의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오케이. 자, 봅시다. 필수 예제 1번부터 가봅시다. 여기 얘랑 같대. 그럼 n이 얼마일까?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얘래. 그러면 이거는 뭐야? 돼? 안 돼?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 있어? 없어? 없어. 일단 패스하자. 요거랑 요거 같대. 일단은 얘랑 같아도 되지만 얘랑 같을 수가 없죠. 하나는 R이고 하나는 R-3이니까. 그죠? 그럼 얘랑 얘 더한 게 얼마여야 돼? 9여야 돼. R은 얼마였을까? 6이었겠네. 됐죠? 그럼 여기는 얘는 요것도 지금 봐서는 뭔가 성질로 남는 게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런 두 개 같은 경우는 다 식 세워서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봐봐. 여기에 2가 있으면 아, 얘는 2차 방정식 되겠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겠니? 어차피 두 개 연속된 거 곱할 거잖아. 맞아요? 다시. 여기에 2가 있으면은 여기는 얘랑 n 더하기 2랑 또 뭐 곱할 거야? n 더하기 1 이렇게 곱할 거지. 그 다음 여긴 얘가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지. 여기는 얘도 n-1, 그 다음에 n-2 이렇게 되고 여긴 얘가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 얘도 뭐가 되겠어? n에다가 n-1 이렇게 될 거고 2 곱하기 1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2였다라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될 운명이구나 정도는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속된 거 두 개를 곱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근데 얘가 3 이상이다 막 이렇게 돼 있어도 사실은 2차 방정식 이상은 잘 안 나와요. 많이 나와봐야 3차 방정식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약분돼서 양변 약분돼서 없어지는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정도 생각하고 방정식 세워주면 됩니다. 됐죠? 요거 방정식 안 풀어도 되죠 얘들아? 다음 요것도 가보자. 자, 요건 지금 몇 차 방정식 나올 것 같아? 3차 방정식 나올 것 같지? 한번 봐봐. n에다가 n-1에다가 n-2까지 이렇게 곱한 게 30에다가 곱하기 뭐가 되겠어? n-1에다가 n-2를 2팩 나눠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얘랑 다 약분돼서 없어지면서 결국 몇 차 방정식 되는 거야? 결국 1차 방정식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n값은 뭐가 됩니다. 약분하니까 1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간단한 식 만들어서 푸는 거 편안하게 풀면 되고요. 넘어갑시다. 다음. 자, 여기서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얘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봐봐. 10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서 청소 넘버 2명을 뽑고 싶었대.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10C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10C를 실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10 곱하기 9 해주고요. 2 곱하기 1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됐죠? 다음 봐봐. A의 부분집합. 얘들아 여기서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볼게. 자, 봐봐.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정의했었니? 부분집합의 개수. 원수의 개수가 몇 개? 7개야.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나왔었지? 네, 부분집합이 뭐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 너무 옛날에 배웠나? 이게 7제곱계 나왔었죠. 어떻게 생각했었어 이거? 얘가 들어가거나 말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 얘가 들어가거나 말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다 두 가지 경우의 수니까 2가 몇 번 곱해진 겁니다. 7번 곱해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는 얘가 들어가거나 말거나 두 가지가 된다는 소리니까 이게 7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구하는 거랑 지금 봐봐.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얘가 뭐 두 가지를 해서 계산한다면 얘 원소의 개수 몇 개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7개 중에서 그냥 몇 개 뽑으면 하나, 3개 뽑으면 하나의 부분집합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7C3개가 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은 그냥 4번 하나 써놓을게요. 봐봐.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NCN까지 다 더해버리잖아? 그럼 거기 있는 개의 결과가 뭐가 되냐면 2의 n제곱개가 됩니다. 라는 성질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항정리라고 해서 확률 통계 가서 배울 내용이긴 한데 미리 하나 써놓을게요. 오케이? 알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 얘에 대한 증명을 부분집합의 개수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오케이? 봐봐. 전체 부분집합 개수 몇 개라고 했어? 2의 7제곱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 중에는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부분집합도 있겠지. 공집합. NC, 7C, 빵. 맞아요? 그 다음에 7C1, 1개인 것도 있을 거고 2개인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개인 것도 있을 거고 등등등등 해서 7개인 것도 있겠죠. 다 더한 결과가 뭐가 됩니다? 2의 7제곱이 됩니다. 그지? 그럼 이 7 대신에 n만 써주면은 여기는 얘랑 완전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한 결과는 여기는 얘는 2의 n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 그냥 참고해 주세요. 맞지? 지금 저걸 증명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지만 일단은 알고 있으면 좀 편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건 나중에 이항정리라는 파트에서 좀 다른 형태로 증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지금은 저 정도로만 증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n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B를 A, B라고 했고 요렇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20개가 됐을 때 여기는 n의 값이 궁금합니다. 이 문제 지금 무슨 말인지 와닿아요? 이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사실 딱 하나일 수 있어. 조건제시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집합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봐. 얘는 A, B라고 하는 뭐를? 하나의 원소를, 그치? 여기는 얘의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이고요. 여기서 A라고 하는 건 A의 원소라고 했고 B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A의 원소입니다라고 했고 A랑 B의 관계는 일단 A가 더 크다고 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순서쌍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120개가 됩니다라고 지금 주어진 거잖아. 맞아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0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선생님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럼 얘는 그냥 NC2가 120이군요 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었거든. 지금 요거를 이해해보자 같이. 봐봐. 지금 1부터 1, 2, 3, 4 쭉쭉쭉쭉 있어. n까지 지금 이렇게 있어. n개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서 나는 2개를 뽑아서, 그지? 2개를 뽑아서 이렇게 뭘 만들고 싶어? 순서쌍을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런데 얘가 무조건 더 크다고 했으니까 내가 순서를 고려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뽑기만 하면 끝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여기 있는 요 n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아요. 그 다음에 큰 건 앞에다 써주고요. 작은 건 뒤에다 써줍니다. 그럼 하나의 순서쌍 완성되는 거잖아. 뭘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해된 사람? 됐어? 오케이. 다시 가보자. 봐봐. 일단은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니? 이거.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어? 예를 들어볼게. 얘가 3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집합은 뭐였냐면 1, 2, 3이었던 거야, 그냥. 그럼 B라는 집합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얘는 순서쌍들을 뭘로 갔는데? 원소로 갔는데 얘가 원소가 몇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서쌍들을 원소로 갔는데 라고 했었고 그 순서쌍들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A랑 B가 둘 다 A의 원소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얘 들어갈 거는 여기 있는 얘네들이어야 한다는 소리야.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A는 더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2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2개가 있었을 때는 얘가 2여야 되고 얘가 1이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었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걸 지금 나한테 묻고 있었거든. 그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그냥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요. 두 개를 빼냅니다.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빼냅니다. 그리고 큰 거는 앞에다 써주고 작은 건 뒤에다 써줘. 그럼 하나의 순서쌍이 완성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때마다 순서쌍 하나하나가 완성이 될 테니까 결국 그 뽑는 방법의 수가 여기는 순서쌍의 개수가 될 거고 순서쌍의 개수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야. 라는 느낌인 거야. 해서 여기 있는 얘를 딱 보자마자 아이고 그럼 얘는 1부터 n까지라고 했으니까 1부터 n까지 중에서 두 개를 뽑기만 하면 하나의 순서쌍을 완성시킬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니까 얘는 NC2가 얘가 원소의 개수구나. 120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이해됐나요? 됐죠? 그래서 얘는 n-1 이렇게 해주고 2, 1 해준 다음에 12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n에다가 n-1 해준 결과 얼마래요? 240이래요. 여기는 이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이제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일 거야. 분명히 그냥 NC2까지만 쓰면 여기 있는 얘부터 n 구해라 라는 문제는 너희들한테 되게 쉬운 문제일 거거든. 근데 여기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식을 하나 딱 써내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그지? 요거에 대한 생각을 잘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매칭이라고 불리는 거야. 매칭.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도구는 NCR이랑 봐봐.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도구는 NCR이라는 거랑 NPR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냥 NPEC 정도 요 세 가지 도구밖에 없어요. 그지? 이 세 가지 도구로 모든 걸 난 해석해야 되는 입장이야 지금.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상황을 내가 알고 있는 도구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거든. 잘 봐봐 얘들아. 매칭의 좀 대표적인 예 하나를 보여줄게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11이라는 수가 있었어. 11이라는 수가 있었는데 걔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만들고 싶었대. 근데 A랑 B랑 C는 전부 다 자연수였대. 이렇게 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나중에 너희가 중복 조합이라는 걸로 따로 배우게 되는 개념인데 여기 있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구들 가지고 충분히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오케이?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요. 아 그럼 여기 있는 얘에다 내가 뭘 넣어보고 1 한번 넣어보고 그다음 또 1 넣어보고 그럼 얘 9가 되겠네. 이렇게 다 노가다해서 푸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바꿔서 상황을 조금 틀어서 생각해 보겠다는 거거든. 잘 들어봐. 집중해야 된다. 오케이? 봐봐. 얘를 내가 이렇게 한번 바라볼게. 몇 개니 지금? 11개.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어.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답이야. 이제 10개가 뭐가 10개야? 1이 10개니? 더하기가 10개니? 더하기가 10개네. 그지? 나는 더하기 2개를 뽑아요. 그럼 알아서 2 더하기 1 더하기 8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 매칭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내가 해석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서 생각하는 걸 매칭이라고 해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얘도. 지금 이런 상황 자체를 그냥 여기서 순서쌍들을 지금 나는 만들고 싶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1부터 n까지 중에 몇 개만 뽑아버렸어요. 그냥 2개만 뽑아버렸어. 뽑으면 알아서 순서들이 결정될 거란 말이야. 그지? 뽑기만 하면 알아서 순서가 결정될 테니까 나는 뽑기만 한다면 그 뽑는 경우의 수가 여기는 이 원소의 개수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뽑는 방법의 수 요것만 내가 구해도 얘는 뭐가 되는구나? 원소의 개수가 되는구나. 이런 류의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이런 느낌의 문제를 이제 앞으로 너희가 확률 통계 들어가면 되게 많이 풀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너희들 내신할 때도 이런 형태의 문제들로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매칭 싸움이라고 생각해도 돼. 자연스럽게 매칭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혜영이가 엄청난 콧김을 내뿜었어요. 자, 넘어갑시다. 다음 볼게요. 필수 이제 3번으로 갑시다. 자,
자, 9명의 학생과 학생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 그럼 얘는 어떻게 뽑으면 될까요, 얘들아? 이거 한번 풀어볼까, 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처음에? 9명 중에서 일단 1명을 뽑아서 걔를 회장시켜. 그지? 그러니까 얘는 9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회장시켜. 물론 그냥 9라고 써도 됩니다. 그죠? 그냥 9가지다 라고 써도 돼. 그냥 9C 1, 9P 1, 9는 다 똑같은 거야. 맞아요?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이제 몇 명 남았어요? 8명 남았어요. 그럼 8명 중에서 몇 명 뽑을래? 2명 뽑으면 되겠다. 그지? 8명 중에서 2명만 뽑아서 걔네들 부회장 시켜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답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는 얘에서 부회장 먼저 뽑고 회장 뽑으면 안 돼요?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9명 중에서 나는 몇 명? 일단 2명을 먼저 뽑아서 부회장 시켜. 그리고 몇 명, 7명 중에서 1명 뽑아서 회장시켜. 이렇게 해도 똑같은 답 나올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좀 주의할 게 있어. 잘 들어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잘 봐. 9C 1 곱하기 8C 1이죠. 이렇게 풀면 안 될까? 자 봐. 이 상황이면 우리가 어떻게 뽑아야 돼? 9C 1 곱하기 8C 1 해서 뽑아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그러면 얘는 9C2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사실상 9C2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9P2가 돼요. 왜 그럴까? 순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처음에 뽑은 애, 두 번째 뽑은 애. 순서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번에 2명 뽑는 거랑 한 번에 2명 뽑는 거랑 한 번에 2명을 싹 뽑는 거랑 그 다음에 한 명씩 2번 뽑는 거랑 엄연히 다릅니다. 한 명씩 2번 뽑는 건 순서 있게 2명 뽑는 거예요. 얘는 9P2가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중복 생겨서 되게 많이 틀립니다. 알죠? 이 개념 잘 잡아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되게 어려워요, 여기. 그지? 되게 어려워. 생각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자. 1학년 5명, 그 다음에 2학년 7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싶대. 2명이 모두 같은 학년일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다. 그럼 얘는 1학년으로 같을 수도 있고 2학년으로 같을 수도 있지. 그지? 뭘로 같을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면 뭐 합니다? 가죠. 여기서는 분류합니다. 첫 번째, 1학년으로 같았어요. 두 번째는 2학년으로 같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1학년으로 같을 경우의 수는 뭐겠어요? OC이겠죠, 뭐. 그죠? 5명 중에 2명 뽑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학년으로 같을 경우는 7C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요거 두 개는 더해주면 답이겠구나. 됐나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면 됩니다. 나머지 계산은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자, 필수제 잡아. 잘 봐봐,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생님이랑 생각을 자꾸 맞춰가는 거야. 알았죠? 선생님이랑 생각을 맞춰가. 너희가 너희 방식대로 푸는 것도 괜찮아. 근데 오류가 많을 거야. 처음에는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오류 없는 형태로 자꾸 생각해 주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길을 잘 잡고 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왜냐면 선생님이 진짜 이 경우의 수를 되게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 정말 못했어요. 되게 뭐만 하면 중복이래. 뭐만 하면 자꾸 빠졌대.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강의할 때 뭐 했어? 중복 없이 센다. 그지? 빠짐 없이 센다.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뭐만 하면 그렇게 될 거야, 너희도. 하다 보면. 오케이? 뭐가 하다 보면 자꾸 중복이래. 오케이? 그러니까 중복 없이 세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너희도 생각해 봐야 된다. 알았죠? 가보자. 자, A, B를 포함한 7명이 있었대요. 이 중에서 지금 몇 명을 뽑고 싶었는데, 3명을 뽑고 싶었는데, A와 B가 모두 포함되고 싶었대. 그럼 A, B는 미리 뽑아놨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지? A, B는 포함되고 싶었으니까. 그지? 그럼 A, B를 뽑아놨으면 몇 명 남았어요? 5명. 그럼 몇 명 더 뽑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A, B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그럼 A, B는 절대 뽑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몇 명 남았어? 5명. 몇 명 뽑아야 돼? 3명.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A, B 중에서 몇 명만 뽑고 싶대? 1명만 뽑고 싶대. 그러면 그 A, B 2명 중에서 1명 뽑고 나머지 5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되겠어? 2명 뽑으면 되겠다. 그럼 전체 3명 뽑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생각하면 그냥 답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됐어요? 넘어갑니다. 쭉쭉 가봅시다. 얘도 마찬가지. 적어도 또 나왔어. 적어도 하면 여사건 생각하라. 그게 아니라 전체 경우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적어도
여자가 적어도 한 명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남자 7명과 여자 5명 중에서 3명의 의원을 선출한다고 했었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있겠어? 남자만 몰빵.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다 빼자 이거. 남자 몇 명에? 2명에 여자 1명. 남자 1명에 여자 2명. 그 다음 여자만 3명.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였을 거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적어도 한 명의 여자가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재 궁금했던 거니까 나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뭘 빼버리고 싶었어? 남자만 다 뽑는 경우를 빼버리고 싶었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요거를 항상 써주고 있어요. 요걸 항상 써주고 있어.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귀찮아도 써주고 있는 거거든. 전체적인 상황을 봤으면 좋겠어. 그렇지? 이게 머리로 다 써진다면, 머리로 딱 이 구조가 이해가 된다면 안 써도 돼요. 오케이?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아니라면 적어도였는데 이거 남자, 그럼 이거 남자 3명인 거를 빼야 되는 거야? 여자 3명인 걸 빼야 되는 거야? 라고 혹시라도 헷갈리는 상황이 된다면 이 표를 그냥 요 표 아니야. 요거 전체적인 상황을 한 번만 써주세요. 오케이? 스스로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다음 두 번째.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각각 포함되는 경우가 궁금하대.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전체적인 걸 보라는 거예요. 잘 봐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는 경우의 수였어. 그러면 이 경우가 궁금한 거란 말이야, 얘들아. 그럼 이 경우가 궁금한 건데 내가 전체에서 얘 빼고 얘 빼는 게 편하겠니? 그냥 얘네들 구해서 더하는 게 편하겠니? 두 개 더하는 게 편하겠죠.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더해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나요? 여기는 얘 봐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7C2 곱하기 5C1로 계산하면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뭐겠어? 7C1 곱하기 5C2가 되겠죠?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야. 적어도란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6건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뭐가 편할지 직접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봅시다. 뭐 이렇게 많아? 몇 번까지 있어요? 10개 있어요? 되게 많네. 5개 남았어. 가보자. 쉬는 시간 20분입니다. 근데 오늘 시간을 못 끝내겠네 이거. 한번 빨리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봐봐. NPR을 NCR 곱하기 R팩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말했었어. 그러니까 얘들아, 계산은 NPR로 하든 이걸로 하든 똑같거든. 그지? 맞아? 어차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얘로 바꿔서 계산하면 편하겠지. 얘 계산하는 것보다 얘 계산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개념 자체를 이렇게 잡으라는 거야. 이거는 이거랑 완전 똑같아 라는 개념을 잡아놨으면 좋겠고, 이렇게 개념이 잡힌 순간부터는 여기 있는 얘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뽑아서 나열을 한 묶음으로 보지 마. 뽑는 거 따로,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거 따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얘기인 거야. 만약에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난 3명을 뽑아서 나열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처음에 생각은 10명 중에 3명 뽑아달라고 했구나. 그다음에 그 3명을 나열해 달라고 했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식을 써주고, 근데 여기는 얘 계산은 CP3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뽑으면서 바로 나열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 문제처럼. 잘 봐봐. 남자 6명과 여자 5명이 있었을 때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고 싶었대. 그럼 여기서 내가 6명 중에 2명 뽑아서 나열할래요. 그 다음에 5명 중에서 2명 뽑아서 나열할래요. 아니죠. 뭘 나열한 거야. 그지? 뭘 나열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나열할래요. 그죠? 뽑아서 나열해달라고 했으니까 나열할래요. 이게 아니라 일단 뭐 해주세요? 그냥 뽑아주세요. 오케이? 일단 뽑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뭐 해주세요? 나열해주세요. 개념을 그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얘는 그냥 뭐 해주면 되겠어요? 6명 중에 2명 골라. 그지? 그다음 5명 중에 2명 골라. 그럼 몇 명이야? 총 4명이야. 4명 나열해주세요. 이런 뜻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6명 중에 2명 골랐어요. 그 다음에 5명 중에 2명을 골랐어요. 그럼 총 4명이 됐고요. 골라놓은 4명을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다음, 투수와 포수가 각각 한 명씩 포함된 야구 선수 9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때 투수와
포수가 모두 포함되고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해보자. 일단 뽑아놓을까? 포수랑 투수는 이미 뽑혀 있지. 그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몇 명 중에? 7명 중에 몇 명 더 뽑으면 돼? 2명을 더 뽑으면 돼. 그럼 현재 상황, 여기까지 했을 때 현재 상황, 그럼 투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포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명 더 있을 거야. A라는 애, B라는 애 2명 더 있을 거야.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뭐 했어? 뽑아놨으니까 뭐만 하면 되겠어? 나열만 하면 될 거야. 근데 어떻대? 얘네들이 서로 뭐 하고 싶었대? 이웃하고 싶었대. 그럼 이웃하면 뭐 하라고 했어?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 나열하는 2팩 써주고요. 이거 전체로 보고 나열하는 3팩 써주세요.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얘가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이렇게 상황을 다 나눠서 찬찬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좋아요. 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벌써 나왔어. 7번 좀 나중에 할게요. 이상하다. 여기서 지금 뭔가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증명 문제가 없네요. 오케이. 축하합니다. 증명 문제가 없어요.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냥 필수의 7번부터 하자. 요건 얘들아 개념으로 좀 잡아놨으면 좋겠는데 봐봐. 얘가 말하는 게 뭘까? 얘가 말하는 게 뭘까? 를 먼저 생각해봐. 4글자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좌표 평면 아닙니다. 뒤에 2글자는 함수예요. 앞에 2글자를 맞춰주세요. 지읒. 조건 함수. 네. 근데 지읒 기억까지는 똑같아요. 지읒 기억 함수. 아는 거예요. 언제 배웠어요? 함수할 때. 무슨 함수일까요? 증가 함수. 봐봐. A 값보다 B 값이 더 크대지. B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더 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큰 걸 넣으면 큰 거 나온다 이런 뜻이지. 이게 무슨 함수? 증가 함수란 뜻입니다. 그렇죠? 이 증가 함수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봐봐. 순서는 정해 놨으니 뽑기만 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이해해보자. 잘 들어봐. 여기에 지금 1, 2, 3이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2, 4, 6, 8, 10이 있었대.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래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여기서 그냥 봐봐. 내가 1대 1 함수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은 여기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뽑아서 나열해버리면 1대1 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었지. 맞아? 이렇게 됐었지. 그런데 지금 봐봐.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은 지금 뭐야? 순서가 정해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얘랑 얘가 뽑혔다고 쳐보자. 그럼 알아서 얘가 일로 가야 되고 얘가 일로 가야 되고 얘가 일로 갈 운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순서는 정해놨어. 이미.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잘 봐봐. 증가함수라든지 좀 이따 하겠지만 감소함수. 여기는 얘는요. 5C 3으로 계산하면 답인 거야. 그냥 5개 중에 3개 뽑아버려. 오케이? 뽑기만 하면 순서는 알아서 결정될 거야. 됐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순서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열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순서를 있게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됩니다. 뭐를? 치역의 원소를. 치역의 원소 몇 개? 3개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역에서 치역 3개를 뽑는다. 그래서 얘는 5C3으로 계산하면 끝입니다. 근데 봐봐 얘들아.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어때? 이건 무슨 함수겠어? 기억 시옷 함수죠. 감소함수입니다.
그죠?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은 작아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는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 않니? 순서 정해놨잖아. 너는 뭐 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뽑아놓으면 어떻게 될 거야?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개 똑같이 뽑혔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알아서 일로 가는 거고 얘는 알아서 일로 가는 거고 얘는 알아서 일로 갈 거야.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뽑기만 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해서 얘는 증가함수거나 혹은 감소함수였을 때 증가함수거나 혹은 감소함수였을 때 여긴 얘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 중에 딱 두 가지. 1대1 함수는 뽑아서 나열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뽑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요 두 가지. 에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막 등호 있는 거 이런 거 배울 거고 또 다른 거 배울 거야. 중복 허용되는 뭐 다른 걸 또 배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복 조합이라든지 중복 순열이라든지 확률 통계에서만 하는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또 세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너희들 뭐만 하면 돼? 요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 두 개만 잘 할 수 있으면 함수의 개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요거를 토대로 해서 요거나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나중에 문제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뭐라고? 다시 봐봐. 1대1 함수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니? 이것도 1대1 함수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내가 순서를 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1이 누구를 선택할 거야? 2가 누구를 선택할 거야? 6이 누구를 선택할 거야? 일단은 여기 있는 얘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뽑긴 할 거예요. 그치? 얘네들이 도착할 3명을 뽑긴 할 건데 이렇게 3개가 뽑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1이 어디로 갈 거니? 셋 중에 하나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어디로 갈 거예요? 얘가 뽑은 거 말고 둘 중에 하나로 갈 거예요. 3은 얘네들이 뽑은 거 말고 한 곳으로 갈 거예요. 라는 순서를 내가 정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다시 봐봐. 이해하고 가자. 지금 이해하는 거야.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못해요. 알았죠? 지금 이해하고 갑시다. 봐봐. 그냥 이런 말이야. 그냥 문제가 그냥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줘.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을 때 1대1 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이미 처음에 할 일은 뭐냐면 공역 중에서 치역이 될 3개를 먼저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먼저 3개를 뽑아놨어요. 이렇게 뽑아놨어. 그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5씨 3가지일 겁니다. 맞아?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냐면 정의역이 지금 1, 2, 3,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역이 지금 4, 6, 10 이렇게 지금 3개가 있는 상황이야. 이제 얘네들이 어디로 갈지 걔네들이 결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걔네들이 결정해 준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얘가 결정할 거 몇 가지? 3가지. 얘가 결정할 거. 얘가 얘를 선택했다면 얘가 결정할 거 2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긴 얘가 선택할 거 나머지 1가지. 걔가 뭐예요? 3팩입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죠? 얘를 어떻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3의 함수값 이 자리들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4랑 6이랑 10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이 자리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함수값들의 매칭이 이루어지겠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나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줘? 3팩을 곱해줘야 돼. 이 3팩이 뭐겠어? 순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나요? 순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는 어떻다고?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냥 뽑기만 하면 알아서 순서 주어진 대로 알아서 순서가 다 정해질 테니까 나는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1대1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8번 가봅시다. 자, 필수제 8번. 이건 뭐 되게 쉬운데. 잘 들어봐.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해달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일단 9C2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 그치?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있잖아. 뭐가 생기냐면 중복이 생겨요. 잘 들어봐. 내가 얘랑 얘를 뽑아서 직선을 만들었다? 근데 얘랑 얘를 뽑아서 직선을 만들어도 같은 직선이야. 그지? 그러니까 9C2로 끝나지 않아요. 중복이 생겨버렸어. 중복이 생기면 뭐 해주면 돼?
중복을 빼주면 됩니다. 그죠? 중복 몇 개 생겼을까요? 3C2만큼이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만큼이 다 중복일 거야. 걔네들을 다 하나 처리해줘야 돼. 맞아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또 있죠? 맞아요? 여기도 있겠죠? 그 다음 또 여기도 있겠죠? 또 여기도 있겠죠? 또 여기도 있겠죠? 또 여기도 있겠네? 또 여기도 있겠지. 맞아요? 이만큼이 다 중복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봐봐. 3C2만큼이 다 중복이라. 다 똑같은 직선을 표현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이 9C 2개 중에는. 9C 2개에 있는 모든 그 선택된 2개의 점 중에서 3C 2개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다 똑같은 직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요걸 선택했어. 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것만큼은 다 중복이라며. 그러니까 중복은 빼버릴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을 다 빼버리면 어때? 안 되지. 지금 다 빼버리면 그 직선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남겨놓고 그 다음에 뺄 건데. 하나는 남겨놓고 뺄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1가지, 2가지, 3가지, 4, 5, 6, 7, 8가지가 있겠네요. 이렇게 빼버리면 답이겠다. 이해됩니다? 좀 어렵죠? 됐어? 하나 다시 예를 들어줄게.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거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처음에 전체의 경우에서는 12C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되나요? 12C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 중복들이 생길 거야. 그럼 어떤 중복들이 생길까요? 그걸 빼보려고 합니다. 일단 3개짜리 중복이 보이네요, 눈에. 그죠? 3개짜리 중복. 그러니까 3C2에 해당하는 중복. 요거 하나 빼버리고 다 뺄 거긴 한데 그 3개짜리가 몇 개 있을까요? 1개, 2개, 3개, 4개에다가 5개, 6개, 7개, 8개 있겠네요. 얘는 8개만큼 이런 중복들이 생길 거고. 또 이게 끝이 아니죠. 얘는 4개짜리 중복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4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것만큼이 다 하나의 직선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를 빼놓고 얘네들을 빼줄 건데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어? 3가지 있을 거야. 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요. 이해되니? 점점 어려워지죠? 자, 완벽하게 알겠다. 손. 지금. 3C는 요거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것만큼의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이거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직선이 하나 생길 건데 요렇게 직선이 생기나 요렇게 직선이 생기나 요렇게 직선이 생기나 그 3개의 직선은 하나의 직선을 의미할 게 분명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를 빼놓고 나머지를 다 뺄 거야 라는 느낌이에요. 됐나요? 해서 이런 식으로 개념 잡아주면 됩니다. 요거 직선 문제는 직선 문제. 근데 봐봐 얘들아. 선분 문제는 중복이 생길까 안 생길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얘가 선분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는 중복 하나도 안 생겨요. 왜냐면 여기 있는 얘랑 얘를 이은 선분이랑 얘랑 얘를 이은 선분은 엄연히 다르거든.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기준이라고 처음에 제일 중요하게 말했던 게 뭐냐면 차이가 있냐 없냐였어요. 이 2개의 선분은 다른 선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2개를 이은 직선과 이 2개를 이은 직선은 같은 직선인 것도 확실해요. 차이가 없다는 뜻이야. 걔는 하나로 세야 돼. 그러니까 걔는 다 중복 처리였던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중복들 정확하게 너희가 빼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이런 문제에서 삼각형 얘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9C3으로 생각하겠죠. 그죠? 9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3개를 선택하면 뭐가 하나 나오겠어요? 삼각형이 하나 나올 거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중복이 아니라 아예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죠? 뭐가 있어요? 이거 3개 중에서 3개를 다 뽑는 거. 맞아요? 이건 아예 삼각형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 그지? 이런 경우가 몇 개 있겠어? 8개 있을 거야. 이만큼 빼버리면 됩니다. 됐죠? 여기선 지금 이것처럼 빼기 1 하나 남겨놓지 않았어요. 왜? 얘네들은 다 삼각형이 아예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지? 얘는 지금 다 직선이 되는 것들이었는데 다 빼버리면 정작 이 직선 하나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하나를 남겨놓는다. 하나를 남겨놓고 하나는 빼놓고 뺄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 2개의 차이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소리 되니?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 삼각형의 개수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똑같지 뭐. 12C 3 중에서 뺄 건데 이렇게 3개 중에서 3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것만큼은 전부 다 중복일 거고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것만큼도 중복이 아니라 안 되는 삼각형이죠. 안 되는 삼각형. 얘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삼각형일 겁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빼버리면 답입니다. 됐나요? 이런 느낌으로 삼각형의 개수라든지 직선의 개수 이런 것들 차근차근 찾아주면 좋겠다. 됐나요? 얘들아 이거 마무리하고 쉴게요. 그랬죠? 좀 애매해서 지금 그냥 마무리하고 쉬는 게 아니라 끝내자.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사각형의 개수가 궁금하네. 이거 사각형 개수 어떻게 셀까? 봐봐. 직사각형의 개수가 궁금하대.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4고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을 한 변의 길이가 1인 12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도형의 선들로 이루어진 사각형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주세요. 직사각형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세면 될까요? 일일이 다 셀까요? 이거를? 굉장히 끔찍하겠죠. 그죠? 여기서 매칭 하나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어떻게 세면 될까? 가로의 길이가 2짜리, 세로의 길이가 1짜리 뭐 이렇게? 요렇게 된 것들이 몇 개 있는지 세고 그 다음에 3개짜리 몇 개 있는지 세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거 몇 개 있는지 세고 요렇게 된 거 몇 개 있는지 세고 이런 식으로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경우가 너무 다양해져. 힘들어져. 이런 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선생님 매칭이라고 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내가 배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얘가 직사각형 하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매칭이라는 게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되게 어렵고 아니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내가 보여주면 너희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냥 이렇게 해보자. 가로줄 몇 개 있니 얘들아? 4개 있죠. 세로줄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나는 가로줄 중에서 2개 선택할 거고 세로줄 중에서 2개 선택할 거야. 곱해. 가로줄 중에서 2개 선택했고요. 세로줄 중에서 2개 선택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서 얘로 둘러싸인 사각형이 하나 튀어나오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매칭해 가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겠어? 직사각형의 개수인 거야. 정사각형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직사각형에 정사각형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죠? 얘도 맞는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줄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세로줄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이렇게 선택해서 곱해버리면 알아서 사각형이 하나 튀어나오는구나. 얘가 어디에서 여기서만 가능하니? 아니야. 여기는 얘가 이렇게 평행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평행선이 있다고 생각해봐. 마찬가지잖아. 평행사변형의 개수 몇 개일까요? 라고 한다면 똑같은 문제 아닐까요?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할 거야? 2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할 거야? 2개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되고 만약에 이렇게 선택됐다면 이런 평행사변형 하나 나오는 걸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그냥 직사각형의 개수가 궁금합니다는 앞으로 이런 형태의 매칭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이런 형태의 매칭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다음 정사각형의 개수는 이거는 매칭이 아니라 그냥 노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이게 아까 소희가 말했던 그 방법이에요. 오케이?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경우가 적어. 그지? 얘는 한 칸짜리 정사각형, 2칸짜리 정사각형, 3칸짜리 정사각형 이렇게 몇 개 없단 말이야. 종류가. 그지? 아까 직사각형일 때는 가로 몇, 세로 몇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의 개수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었지만 정사각형일 때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한 칸짜리 정사각형 몇 개 있겠어? 한 칸짜리. 4 곱하기 3개 있겠죠. 그럼 2칸짜리는 몇 개 있겠니? 얘가 요렇게 돼 있는 것부터 이쪽으로 가는 게 몇 개 있는지만 세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1개, 2개, 3개에다가 1개, 2개 해가지고 얘는 3 곱하기 2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되나요? 그럼 3칸짜리는 몇 개 있을까? 3칸짜리는 이렇게 1개, 그 다음에 이렇게 1개 이렇게 되겠죠? 얘는 정확하게 2 곱하기 1개가 됩니다.
이것도 뭐 공식으로 만들어 달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하나씩 줄어드는구나. 하나씩 줄어든. 이것도 하나씩 줄어드는구나. 1 될 때까지 줄어들겠구나. 해서 얘네들 더하면 답이구나. 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좀 양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서 정사각형의 개수가 궁금하대. 그럼 한 칸짜리 몇 개 있겠어?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냥 4개 곱하기 6개가 될 거야. 한 칸짜리는. 2칸짜리는 3개 곱하기 5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죠? 3칸짜리는 2개 곱하기 4개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4칸짜리는 1 곱하기 3개가 될 수밖에 없겠지. 4개 이상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그럼 요거 다 더하면 그냥 답이군요. 이런 느낌으로 정사각형의 개수 세주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마지막. 다음 보자. 어이구, 이게 나왔네. 도희야, 다 듣고 있는 거지? 응? 뭐라고? 아, 귀가 열려있다고? 눈은 닫혀 있는 것 같은데? 봅시다. 다음과 같은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 대각선 개수 세는 거 공식으로 외우지 않았니? 그치?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몇 개였어? 혹시 기억나는 사람? n-3 이었어. 이제부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해 줄게요. 그렇지? 응? 맞아요, 맞아요. 잘 봐봐.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요 하나의 꼭지점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이 하나의 꼭지점 기준으로 대각선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몇 개가 될까요? 일단은 요거 빼고, 그지? 그다음에 요거부터 되지. 요렇게까지 되고 또 요거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했다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다 뭐였을 거야? 대각선들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꼭지점을 하나 선택한다면 거기 있는 개에서는 n-3개의 뭘 만들 수 있어? 대각선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꼭지점이 몇 개 있었어? n개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근데 여기 있는 얘는요, 이 대각선은요, 요 꼭지점에서 만든 대각선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각 모든 대각선들이 다 그렇게 중복이 발생할 테니까 거기 있는 걔가 다 2배씩 중복이었을 거야. 2로 나눠줍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식 완성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우리가 배운 거 써먹어 볼까? 대각선의 개수는 n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대각선의 개수예요. 그런데 n개에서 2개 고르면 하나의 선이 됩니다. n개에서 2개 고르면 하나의 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2개가 골라지면 대각선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몇 개만큼? 여기는 이 모서리의 개수만큼, 즉 n개만큼만 빼버리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n에 n-1에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빼기 n이니까 2분의 2n이잖아. 맞아요? 이걸 묶어볼까요? 그러면 2분의 n으로 묶었어요. 그랬더니 얘 빼기 2가 되면서 n-3 됩니다. 그죠? 이렇게 증명해도 괜찮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식화 시켜 놓은 거니까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던 거니까 이건 사용하는 건 요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지만 그지? 얘가 왜 나왔는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 됐죠? 그래서 뭐 요거 꼭지점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대각선의 개수가 이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54가 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한 문제만 내볼게요. 이걸 맞추면 일단 문제 먼저 써놓을게. 12각형이 있어요. 12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뭔 소리일까? 일단 봐봐.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이라는 게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12각형이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뭐 12각형이 있었나 봐. 이게 12각형이래. 이런 게 있었어. 얘랑 대각선의 교점이야 이게. 그죠? 대각선의 교점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얘도 그냥 하나의 교점이 돼버리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겹치지 않는 상황일 때 이렇게 하나도 겹치지 않는 상황일 때가
교점이 몇 개다? 최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그 교점인 상황에서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지금 문제를 낸 겁니다. 이해되니? 문제 자체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죠? 이런 그냥 한 문장 딱 써놨는데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럼 이거는 선생님이 뭘로 풀 거냐면 매칭으로 풀 겁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5분 줄게요. 5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만약에 이걸 맞춘다면 선생님이 원하는 답으로 딱 낸다면 명랑하도? 좋아요. 그게 왜 쓰레기라는 거예요? 자, 봐봐. 문제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죠? 예제를 들어놨는데 그 밑에 바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보자. 12각형의 서로 다른 대각선의 교점은 최대 몇 개인지 구해주세요. 이런 느낌인데, 그지?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몇 각형이 12각형이 있었다고 쳐보자. 대충 12각형이야. 알았지? 몇 개지? 세지마. 셀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대충 해봤어요. 세지 말라니까. 봐봐. 그럼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각선되고 이렇게 대각선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겹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겹치지 않아야 최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끔 된다고 그냥 가정해놓고 생각해보자. 단 하나도 겹치지 않아요 라고 가정해놓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게 최대값일 거예요 라고 나는 판단할 수 있잖아. 됐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얘가 이 대각선은 전체 몇 개겠어? 그냥 12, C, 2 빼기 12개였을 겁니다. 그죠? 12C, 2 빼기 12개였어요. 이게 되게 많단 말이야, 대각선이. 근데 그 대각선 두 개가 무조건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지? 맞아? 그러니까 대각선 두 개를 골라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대각선이 어쨌든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돼요. 그죠? 만나야 돼. 지금 이렇게 교점이 하나 생기려면 대각선 두 개가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상황은요. 점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12개의 점 중에서 4개를 선택한다면 그죠? 그럼 봐봐. 그럼 이렇게 이을 수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렇게 이을 수도 있어요. 교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냥 나는 이렇게 4개의 점을 골랐을 때 걔네들을 크로스해서 만들어진 애를 교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를 뽑는 것마다 교점이 하나씩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결국 답이란 소리인 거야. 됐나요? 이거. 난 안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현재 상황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려면 더 어렵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들이 많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너희가 처음엔 힘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씩 매칭하는 방법들 알려주고 있잖아, 얘들아. 그랬을 때 그 매칭하는 방법들을 기억해 놓는다면 나중에 너희 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대각선 이런 상황일 때 대각선이 교점이 하나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걸 적용할 수 있게 될 거야. 봐봐. 그 모든 창의력의 기본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 했냐면 모방에서 오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해 가면서 다시 더 새로운 걸 너희 스스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게 목표입니다. 알았죠? 처음엔 너희가 따라하는 거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왜? 다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거는 그냥 12C 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니? 처음부터. 그지?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이건. 그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오케이? 이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너희 걸로 만들어서 또 다른 상황에 또 적용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알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드디어 수학화가 끝났습니다. 오케이?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한 걸로 이제 너희들 수학학까지 한 번 다 끝났고요. 이제 다시 2바퀴째 수학의 정석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다고? 고2 모의고사 풀 거예요. 고2 3월 모의고사 풀 겁니다. 얘들아, 숙제는 다음 시간에 당연히 해와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당연히. 숙제는 끝까지 수학의 셈, 하이메스 끝까지 다 풀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고생했어요.